세액공제 상품은 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내 재산과 소득을 잡혀버리게 되면 세금과 건보료가 이제 터져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산출세액 자체를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하고요. 대다수의 이제 직장인분들이 월세랑 혹은 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혜택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훨씬 더 많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웨스테커즈의 한차쌤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그럼 연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크리스마스 혹은 재해 종소리? 근데 직장인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연말정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지 그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한번 봐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제가 그 뜻부터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매년 말에 내 돈을 정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분들은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13월에 월급이다. 13월에 월급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토해내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13월에 월급이 되실 수 있게끔 얘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총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오세요. 그럼 과세표준에서 곱하기 세율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납입을 해야 할 결정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세액공제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납입할 세액이 나오세요. 이게 납입할 세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천징수세이겠죠. 여기서 기납입세액 빼주시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차감 납부세액이 나오시는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환급을 받으시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가 났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 돈을 더 토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 두 가지로 나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돈의 행위. 환경은 내가 현재 속해서 이제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라고 하죠. 그래서 인적공제에 해당해서 나나 혹은 부모님이라던가 형제자매가 있다거나 배우자가 있다거나 자녀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이러한 인당 인원들을 내가 전부 다 이 소득공제에다가 납입을 이제 넣어서 내 소득 자체를 낮추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환경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신데, 돈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저축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출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세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축들은 세액공제와 비과세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세액공제 상품은 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 때문에 내 재산과 소득을 잡혀버리게 되면 세금과 건보료가 이제 터져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이 저축을 통해서 그러면은 나는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상품이 IRP,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 그래도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저는 절세에 있어서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보다는 비과세를 중점적으로 먼저 준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소득 자체가 높으셔가지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를 다 채웠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준비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무조건 하라 마라의 개념은 아니시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팁, 놓치면 안 되는 그 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카드 사용분이에요.
카드는 우리가 연 소득 금액의 25%를 초과를 하게 되면은 그 초과분에 있어서는 내가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연소득이 대략 4천만 원이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쓴 카드 값이 1,000만 원이다. 그럼 25%가 이제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 소득에서 제해주겠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는 내가 사용분의 15%를 공제를 해드려요. 그리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내가 사용한 분의 30%를 공제를 해드리는데, 어찌됐든 월급을 가지고 저축,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라는 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출을 좀 더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갖고서 본인의 계획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내 비상금 통장, 비용 통장에다가 현금을 넣어놓고 그 통장과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시면서 한 달을 살아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지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심지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훨씬 더 높은 공제율을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돈이 세이빙 되는 게 많아질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 얘네들은 사실상 크게 우리가 건드릴 건 없으세요. 그냥 연말정산 이제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홈택스를 통해서 자료들을 긁어 오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할 포인트는, 이렇게 자료를 긁어 왔을 때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되는 금액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크로스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효율적이다. 세 번째가 월세예요. 대다수의 직장인분들께서 이 부분은 이제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월세를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납입을 낸다 라고 하면은 1년이면 1200만 원을 납입을 하는데 1200만 원 전부 다 공제가 되나요? 그건 아니세요. 모든 직장인들이 월세를 납입을 한다라고 해서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준 내의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까지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연 7천만 원 미만의 소득자여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25평 미만의 거주 구역에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엔드가 아니라 5월 조건이세요. 25평 미만,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의 집이 3억 미만의 부동산에서 거주를 하셔야지만 내가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월세는 얼마까지 공제가 되느냐? 연 750만 원의 한도까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은 연 750만 원인데 여기에 내가 납입을 한 월세액의 총 10%까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소득 금액이 5,500만 원 미만인 직장인이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내가 납입을 한 월세액의 12%까지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월세할 때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필요 서류들이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는 등본,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 세 번째는 내가 월세, 지출 증빙 서류.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같이 업로드 시켜가지고 올리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입니다.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셨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던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던 대기업에서 일을 하던 결국에는 내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입을 하시고 월급을 이제 세후 수령을 받으실 건데, 내가 소득세를 다시 감면을 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또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첫 번째 대상자는 청년, 두 번째가 경단 여성. 청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해놓은 그 기준 나이는 15세에서 34세까지이신데, 총 취업을 하시고 나서 5년 동안 9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경단 여성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시고 나서 3년 동안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첫 번째는 등본, 두 번째는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세 번째가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회사에다가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공제까지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내용은 제가 소득공제에 들어가서 내 소득 금액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얘기 드렸던 1, 2, 3, 4번 중에 유일하게 1번 카드 사용분 또한 소득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 표준을 낮추는 그리고 산출세액 자체를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하고요. 그리고 대다수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여기 세액공제 내용에 이제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다수의 이제 직장인분들이 월세랑 혹은 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혜택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공제 한도가 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내가 만약에 챙겼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 흐름부터 그리고 꼭 챙기셔야 할 팁까지 좀 얘기를 드렸는데 다들 2025년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건강하게 잘들 지내시고 우리 연말정산 이 내용을 통해서 다들 많이 받으신 다음에 기분 좋게 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